안녕하세요. 저 시간이 되어서 9월 달 하드카운트 정기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 올해 1월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와서 벌써 9번째 웨비나이고요. 과거의 웨비나들 역시 저희, 하드카운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시면 플레이백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목차 보시고 관심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겠고 9월 달에는 아마 안내는 상관관계로 인과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 나갔을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어려운 얘기로는 코절 인퍼런스, 인과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는 그냥 좀 전체적으로 좀 백그라운드 좀 들어가는 맥락 세팅을 위해서 한번 한 장을 마련했고 뭐, 인과적 분석이 되게 어려운 일이라, 이게 이론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작업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 학문적인 어프로치, 이론, 방법론들이 되게 다양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최근 한 10년간 기업들과 같이 데이터에서 어떤 인과적 주장을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나름 터득한 어떤 이야기들, 바쁜 실무자들이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어, 이론적으로 좀 토대가 두터우신 분들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뭐 그냥 제 의견이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과성이라는 것, 코잘러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 왜 하냐고 했을 때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액셔너블 인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인에 개입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 그게 회사의 지표, 매출, 뭐 전환율 같은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는 이제 어떤 인과성에 대한 미론, 그게 이제 데이터로 100% 증명되는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이 정량적으로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려운 것은 뭐 이런 것이죠. 이게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가격을 2배로 올리면 우리 회사 판매량이 어떻게 될까? 근데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마스크 가격 2배로 올렸는데 판매량도 2배로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던 어떤 맥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 시절에 물건이 귀했으니 이제 가격 통제를 업체가 할 수 있었었고 가격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로 판매량이 늘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인과성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통계학은 보통 통계학 101에 보면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통계학이라는 것은 인과적 추론을 위해 발명된 학문이 아니고 거기서 쓰이는 수식이라든지 기호 그런 언어들이 인과적인 언어들이 없어요. 다 이제 correlation, association 중심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젤리티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서 실무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론 도메인 지식만으로는 코젤리티를 주장할 수 없고 데이터만으로도 주장할 수 없고 결국엔 어느 정도의 이론 그리고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랑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인과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만으로 인과성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다. 뭐 물론 이제 데이터만으로 인과성을 찾기 위해서 RCT, A/B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을 내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A만의 효과, 그러니까 A를 보통 우리가 트리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신약을 먹은 이유만으로 해서 어떤 아웃컴, 건강해졌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평행 우주처럼 그런 동일한 환경을 만들기 전까지는 트리트먼트 조건 하나만 빼고 다 같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저는 오늘 제안하는데, 하나는 도메인 지식에 기반한 코절 그래프, 그러니까 인과적 연결 고리를 자기가 도메인 지식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가지고
그 코젤리티를 찾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최대한 동질적으로 이제 매칭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법들, 그게 이제 컨디셔닝 기법이라고 저는 명명했고 그 얘기를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상관관계를 업무에 활용하는 법,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인과성 주장을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이라고 하나 붙여놨는데, 아쉽게도 이 내용들이 이제 아마 주리아 폴의 책도 번역 서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실무자 맥락에서 그 좀 쉽게 평이하게 쓴 가장 최근에 그 인과성에 대한 저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코절 인퍼런스 와리프는 온라인에 그 서적이 이제 무료로 공개돼 있어요. 하버드의 그 퍼블릭 헬스라는 어떤 기관에서 그 출간한 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은 그 계량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1년에 그 아마 그 최저임금이 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래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 어, 이 기도 인벤스,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코델레트의 역사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보통 이제 X, Y의 그 숫자형 변수를 놓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제 보통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더 정확하게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의 원인이거나 Y가 X의 원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변수 Z가 X, Y 양쪽에 영향을 줘서 마치 X, Y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Z가 존재하거나 그 셋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 그림은 아마 X는 보시는 것처럼 인당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인당 초콜릿 소비량이고 Y축은 해당 국가의 뭐 인구 1,0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예요. 보시면 어, 뭐 이제 정말로 초콜릿 소비가 노벨 평화상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수가 많아져서 초콜릿 생산 그 소비량이 많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원인 어떤 국가의 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둘 다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X와 Y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결국에는 그 세 가지 설명밖에 없어요. X가 Y 원인이거나 Y가 X 원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는 노력하면 알 수 있는 Z가 X, Y 양쪽의 아, 원인이거나 이때 이제 Z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컴파운더 교란 변수라고 하는데 그 얘기도 이제 강의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허위상관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코릴레이션을 폄하하는 것 같지만 그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인과성이 없는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통계학 관련된 사이트에 짤처럼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뭐 지금 그림은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메인주의 이혼율과 인구 1인당 마가린 소비량이 거의 그 같은 타임 허라이즌 내에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둘 간의 코릴레이션은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 이제 허위 상관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이 경우에는 어, 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어떤 5만 가지 일들이 있었겠고 그 5만 가지 일들 중에 어떤 특정 요소가 두 변수, 그러니까 이온율과 1인당 마가린 소비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냥 용어적으로 우리가 보통 허위 상관이라고 하면 그 두 변수가 그 동일한 시간축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게 이제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그 둘 간의 어떤 관계성은 없다. 그럴 때 이제 허위 상관이라고 하고 운 좋게 우리가 그 허위 상관이 있는 두 개의 변수 간에 동시에 작용하는 어떤 그 교란 변수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도식을 보면 왼쪽 아래에는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그 뭐 바닷가겠죠. 바닷가에서 상어에 그 공격받은 어떤 횟수. 그 둘과는 분명히 한 숫자가 올라가면 다른 숫자가 올라가고 그 반대의 경우 그럴 텐데 인과성은 없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온도가 높아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 올라가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해변에서 사람들이 수영 많이 하니까 상어의 공격 많이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변수는 아이스크림과 샤크 어택이지만 제3의 변수가 이렇게 더운 날씨라는 것이 양쪽 변수에 다 영향을 주어서 마치 두 변수가 그 갇힌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그때 그 제3의 변수 Z를 영어로는 이제 컴파운더 또는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교란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란 변수라고 하면 마치 내 분석을, 내 작업을 교란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를 때는 이게 정말 그 꼴보기 싫은 변수가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중요한 변수죠.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코즈 이펙트 관계를 데이터에서 찾아서 코즈에 우리가 인터벤션에서 그 이펙트 아웃컴을 어떻게든지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교란 변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그냥 같은 맥락에서 하나 정도 더 볼게요. 여기 이제 타이틀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항상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보면, 다른 하나가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제 믿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면, 그 X축에는 그 해당 전공에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의 비율이고 Y축에는 그 해당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IQ예요. 보시면 여학생 비율이 클수록 그 해당 전공 과목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IQ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때 그냥 게으른 학자라면 여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그 해당 전공에 속한 사람들의 IQ가 낮은 것은 여학생들의 IQ가 낮을 거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냥 과학적으로 남녀 간의 IQ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때 이제 그 예를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어요. 어떻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은 Y축에는 그 이제 한국형 수능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수능인 SAT의 그 언어적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테스트한 점수를 해당 전공별로 이렇게 다시 계산해서 스캐터 플롯 했더니 그 여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인 경우에 이제 수리 능력이 좀 낮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현상의 반영이냐면 그 수리적 능력을 요하지 않는 그런 전공들 뭐 예를 들면 그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그런 심리라든지 그런 쪽에 여학생들 선호도가 높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이제 그 여자들의 IQ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과성 그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 두 변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이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브레이크다운 해봐서 좀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제이션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아까 이제 그 아, 코잘러티가 어려운 것은 그 세상 만물이 그 연결되어 있고 얽히설키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이게 일본 속담일 텐데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 통과기가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인과적 고리로 좀 풀어보면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이 날릴 것이고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지면 그중에 불행하게도 실명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맹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사미센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미센이라는 악기는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고양이를 더 많이 잡게 되죠. 그러면 쥐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쥐가 나무통을 긁어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무통 가게가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복잡 다단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엄밀한 인과성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어, 어떤 것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어떤 것의 원인으로 그 다른 것이 바뀐다는 어떤 그런 패턴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코릴레이션, 코제이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것은 이제 P 그 Y 바 X는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몇몇 학자들 아까 얘기했던 주리아 펄 같은 분이 이제 만든 기호인데 그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건 뭐냐면 두 개가 동시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보였을 때 Y가 보일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같이 움직이면 아까 상어에 공격당한 사람의 수,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눈에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코릴레이션이고 코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X를 우리가 했을 때, 행위로서 했을 때 Y가 변하면 그때 이제 그 코제이션 뭐죠? 코젤라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닭의 목을 비틀었으면 새벽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코릴레이션인 거죠, 그죠? 근데 닭의 목을 비틀었더니 새벽이 안 와. 그 경우에는 결국 닭이 울어야지만 새벽이 온다는 어떤 코젤레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를 통한 결과로서 Y가 바뀌느냐, 그때는 코젤러티, 그냥 두 개가 그냥 동시에 발생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목격되는 것이냐는 그 코릴레이션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 코릴레이션과 관련된 뭐 대표적 오류들이 한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라고 하는 생략된 변수에 의한 바이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영업 직원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영업 직원분들한테 그 영업과 관련된 뭐 최근에 어떤 트렌드, 뭐 디지털 마케팅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교육을 받았더니 내년에 그 영업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늘어나서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둘 간에는 분명히 코릴레이션이 있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영업 직원들 교육 받으면 퍼포먼스 좋아진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있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출이 없고 영업 직원들이 그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 노는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육받은 것과 무관하게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매출 늘어나고 덩달아 영업 직원의 퍼포먼스 좋아지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과 매출 상승은 어떻게 보면 코릴레이션이고 이때 생략된 제3의 변수 우리가 얘기하는 컴파운더는 아마 경기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양쪽의 원인으로서 동시에 작용했었고 우리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데이터에 잡힐 수 없으니 둘 간의 교육과 매출 상승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코릴레이션이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같은 걸로는 우리 미래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경기 사이클가 몰라? 근데 올해 열심히 영업 직원들 교육받고 있네? 내년에 매출 좋아지겠네.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교육을 해마다 받게 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진 않죠. 왜냐하면 인과성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그 위에 영어로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그 인과성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오류가 그 어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리버스 코젤러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어, 어떤 직원들의 성과를 봤더니 한 업무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성과가 낮았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X가 Y의 원인이 아니라 그냥 성과가 낮아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냥 한 업무를 오래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 근데 리버스 코젤러티는 사실은 오늘 그 핵심 강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어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릴레이션이 그
실무 맥락에서 이렇게 유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유용하고 그 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한두 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는 그 수영장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뭐 노란색 그 오리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게요. 어, 당연히 이제 우리 상품 광고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타겟은 수영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수영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그 코렐레이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영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부자인 것이고, 부자는 수영장 소유와 굉장히 높은 코렐레이션 가질 것이고, 정확히는 이제 부자니까 수영장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영장 소유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장난감을 구매할 텐데, 그 이 인과적 고리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 어떤 뭐 이게 용어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프락시 지표로서 전기 사용량은 우리가 전기회사랑 어떤 제휴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면 수영장도 있겠다. 전기 사용량이 높을 것이니 그 전기 사용량이 높은 그 가구의 수영장 장난감 구매와 관련된 타겟티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과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을 이렇게 타겟팅할 때는 이 그 코릴레이션만 가지고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는 그렇게 이렇게 임팩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의가 끝나고 그 발표 자료를 공유 드릴 텐데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RCT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RCT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현존하는 그 인과적 추론과 관련된 방법론 중에서 인과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RCT예요. 물론 RCT 실험 설계가 정말 잘 돼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RCT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윤리적인 경우도 있고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RCT라는 것은 그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그 실험 방식이고 그러니까 X에 Y에 영향을 주는 그 코즈 이펙트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방식이고, 이게 이제 영어가 랜더마이즈드랑 컨트롤 두 개가 나오는데,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컨디셔닝이라는 얘기하고 뭐 매칭이라는 얘기 했는데,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교란한다고 알고 있는 그 변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의 효과를 테스트하는데 어, 10대랑 60대 그 약에 대한 그 반응이 다를 거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투입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고 나이 든 사람한테 투입하면 약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그 요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골고루 샘플링 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통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바람이 불면 나무 통까기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 알고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알고 있는 변수 위에도 오만 가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평행 우주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랜덤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아, 그래서 이 아래 있는 그림은 그거예요. 그 아까 과거에 담배 광고 보면 의사들이 광고로도 출연하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흡연과 뭐 폐암의 그 인과적 주장을 하는 것이 터부시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RCT 같은 것들이 도입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관찰 데이터만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주 굵은 선의 어떤 그래프가 인구 1인당 그 흡연량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약간 그레이 그래프가 그 폐암 발생률인데 거의 뭐 시차 한 3년이 아니라 30년 시차를 두고 그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런
그 시간을 두고 움직일 때 오만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게 뭐 어떤 자동차가 늘어나서 매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RCT 같은 그 인과성을 위한 실험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런 통계학자들이 이 인과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 했었고 지금 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아마 그 피셔 같은 유명한 통계학자들이 그 저 그래프를 뒤에 놓고 이제 막 담배 피면서 회의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된 실험이 아니라 하면 좋죠. 근데 이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아무리 통제를 잘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원인 때문에 그 완벽한 인과성을 주장하기는 어차피 힘들 거라면 우리가 확보 가능한 관찰 데이터, 그러니까 인과성을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만으로 인과적 관계를 발견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해요. 하나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코절 그래프라는 것과 컨디셔닝. 그러니까 코절 디렉션이라는 것은 인과적 방향성을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메인 날리지 알면 A가 B의 원인인지 B가 A의 원인인지 그냥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컴파운딩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변수가 둘 다 영향을 준다면 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대를 동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동질적 그룹 내에서도 차이가 보이는가, 효과가 보이는가 그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하면 되겠고 요 두 가지는 다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그 그림하고 뭐 감귤 계열병은 아주 그 잘 선택된 사례는 아닌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감귤을 먹으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래 예전에 이동했어야 되는데 괴혈병이 감소한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은 이때만 해도 비타민 C의 존재를 몰랐었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감소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의 존재를 모를지라도 감귤 먹어서 일관되게 그게 코즈가 돼서 결혈병이 감소되면 그냥 그걸로 충분히 유용한 패턴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언티픽 리서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은 그러니까 쓸모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X, Y 관계를 찾고자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이제 좀 아카데믹하게 어프로치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로 이 그림을 아마 선택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 할 텐데, 하나는 코절 그래프 얘기 하나 할 거고, 하나는 컨디셔닝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실습하면 시간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얘기는 아마 제가 한 6, 7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 같은데, 이게 이제 전국에 한 매장이 한 500개 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데이터, 파이낸스 데이터, HR 데이터 같은 걸로 좀 결합해서 이제 어떤 매장의 생산성 그리고 뭐 직원의 퇴사율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 분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은 아주 그냥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 직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사율 떨어지는 것 보이고 퇴사율이 높을수록 매장의 생산성 떨어지는 거 보이고 생산성이라는 것은 직원 1인당 서빙한 커스터머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원 만족도가 높으면 고객 만족도 이게 넷 프로모터 스코어 같은 방식으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게 높아지는 게 보이고 근데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상관관계 페어만 가지고 이런 인과적인 코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업무 오래 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리고 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멘탈 모델 적용하면 되고 내 멘탈 모델하고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멘탈 모델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직원 만족도가 높으면 그게 직원들 퇴사율 낮추고 직원들 퇴사율 낮추면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 올라가고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 올라가면 인당 생산성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으면 프로핏 좋아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약간 이 인과고리에선 떨어져 있지만
그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좋으면 프로핏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다시 재방문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개별적인 상관관계 가지고 본인의 업무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코절 그래프 그리시면 된다. 이거를 뭐 어렵게는 그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이게 이제 디렉티드 방향성이 있는 어사이클릭 이렇게 뭐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른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 컨디셔닝 얘기해 볼게요. 얘도 이제 국내에 있는 한 직원이 한 6천 명 되는 ICT 회사였는데 성과와 관련된 어떤 분석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고성과자들이 매일 수발신량이 굉장히 높았어요. 매일 수발신량이 많이 높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 직원 1인당 월 평균 매일 수신 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 점수가 높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어떤 그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작해서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원들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평균 매일 수신 건수와 성과 점수 간에 인과성이 있다는 것이 주장돼야 되겠고 근데 사실은 그것만도 힘든 일인데 그냥 정말로 메일을 수신 많이 하면 성과가 좋아지더라는 인과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우리가 X의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벤션이. 왜냐하면 그래야지 X에 개입해서 Y를 개선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아쉽게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메일 수신 건수를 많이 받게 할 수 없겠죠. 그죠? 뭐, 그죠? 품앗이 하듯이 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 X에 개입된 결과로 Y가 좋아진 것이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성과 점수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점수라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패턴은 존재하는데 이게 인과성도 없고 뭐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얘기는 제가 컨디셔닝 때문에 하는 거라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지금은 뭐 실습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 오늘 안내는 한 45분에서 50분 한다고 갔는데 아마 예, 40분 정도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그 데이터셋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뭐 이런 그 직원의 생산성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제가 아까 그 컨디셔닝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거 해볼게요. 자, 일단 코릴레이션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성과 점수랑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평균 받은 메일 건수 간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죠. 그죠?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어, 그 메일 수신이 영향이 되어서 성과 점수가 좋아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주장이 통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조직은 우리가 이제 도메인 지식이 있으니까 조직은 직급이 높을수록 높은 성과 점수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신입사원들 그렇게 높은 성과 점수 못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메일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직급이라는 것이 그 교란 변수가 돼서 성과 점수와 메일 수신 건수에 영향을 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컨디셔닝 한다는 것은 그러면 동일 직급 내에서도 이 현상이 관찰되면 그 직급이 교란 변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직급이라는 변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각각에서 패턴을 보면 뭐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유사한 집단까지 직급끼리 그러니까 모아놨을 때에도 둘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급을 컨디셔닝 컨트롤 했을 때 그러니까 직급을 가지고 매칭했을 경우에도 해당 패턴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관관계 이 관찰 데이터에서 마치
우리가 사전에 실험을 설계하면서 그 RCT를 하듯이 그런 작업을 하셔도 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거 혹시 직급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챌린지를 했을 때 이런 그 차트를 보여주면 그 주장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컨디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다시 하면 사실은 이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1, 2, 3이 다 그 작용하지 않았었고, 제3의 변수는 사실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 또는 뭐 사실은 야근 시간 같은 걸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집에서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또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매일 많이 받는 것과 성과가 좀 좋다는 거 양쪽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지금부터는 한 짧게 아까 얘기했던 뭐죠? 그 한번 인과적 주장하는 것 중에 그 코절 그래프 쪽 한번이나 컨디셔닝 한번 실제 우리 샘플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카운트라는 도구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예, 파트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려면 지금 한 10초 정도 제가 잠깐 쉬었다 시작을 할 텐데 이 QR 코드를 QR 코드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모바일에서 되는 거니까. 아래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셔서 그 거기 로그인 하기 하면 그냥 구글 계정으로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로그인 할 거고요. 저는 아마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캠페인 생성 쪽에 가셔서 이 샘플 데이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행복 서베이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거 가지고 뭐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 활용 예시 잠깐 보면 이 서베이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서베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영국의 한 통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서베이를 실시하는 결과라고 알려 있고 문항이 되게 많아요. 150개 문항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악, 영화에 대한 선호도, 뭐 취미도 묻고, 뭐 술 마시는지 묻고,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 묻고, 뭐 이런 데서 우리 그냥 행복의 원인을 찾는 작업 한번 해볼게요. 그냥 좀 그냥 재미삼아 좀 몇 가지 오늘 배운 이론들을 실습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죠?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서베이 데이터셋 한번 선택해 볼게요. 보시면 뭐 이런 변수들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게 뭐냐면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게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고 뭐 팝 음악 좋아하십니까? 뭐 그런 변수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계 이게 시작. 그래서 이요. 오늘 요 그림 제가 해놨던 건 또 제가 또 너무 애드립식으로 진행할까 봐 요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해피니스 인 라이프와 친구 수, 젠더, 빌리지 카운트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뭐 툴 기능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일단 행복의 원인을 우리가 찾는다고 했으니까 행복을 Y에다 놓고 모든 변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에너지 레벨이 높을수록 행복하구나. 외로울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면 친구 수가 많을수록 행복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과적 주장을 해볼게요. 친구 수가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주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좀 스캐터 플롯으로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얘는 5점 척도였던지라 이제 상관계수는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단서티 힙맵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향성 패턴이 눈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0.32 정도 되고 어,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어디 학회 또는 우리 또 회의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논리를 구축해야 될 텐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어, 교란 변수가 뭐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저는 그 교란 변수로 이제 젠더와 사는 곳을 생각했는데 혹시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남녀의 특성이 양쪽에 반영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분들이 더 행복함을 느끼고 여자분들이 친구가 많고 남자분들은 다른 이유로 좀 불행하고 남자 친구가 적어서 이게 둘 간의 상관관계가 허위 상관이 아닐까?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남녀를 떼어놓고도 이런 패턴이 관측되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젠더로 놓고 보면 남녀 떼어놓고 봐도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네. 뭐 이런 것들 증명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 외에도 이제 오만 가지 영향을 또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도시에 살면 행복하고 친구도 많고 시골에 살면 좀 더 친구도 적고 좀 덜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때 omitted variable, 여기서 omitted는 아니죠. 우리 데이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교란 변수가 그 사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빌리지 타운으로 해보면 도시에 살건 농촌에 살건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얘는 뭡니까? 얘는 이제 그 네 가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컨디셔닝을 하나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젠더와 빌리지 둘 다로 한번 해볼게요. 그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그 친구 수라는 것을 숫자가 아니라 이제 빈닝한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 수가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 이런 식으로 나누고 얘를 그냥 바차트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어,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네. 그게 되죠. 그게 되죠. 라고 컨닝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이 그룹을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서 젠더로 나눌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A라는 거 빼버릴게요. NA 빼고 남녀 따로따로 보더라도 친구 수 많으면 행복해지고 그죠? 여자들도 친구 수 많으면 행복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또 뭘로 쪼개? 그 동네로 쪼개면 그 사는 곳을 밝히지 않은 것 빼고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성별로 통제해서 놓고 봐도 친구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디셔닝이라는 건 뭐다? 그러니까 혹시 양쪽 다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거 아닐까? 걔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놓고도 그 현상이 관측되나 보는 것이 컨디셔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